여러분들은 살면서 변호사를 얼마나 선임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실력이 과연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높은 확률로 승소 보장, 유사사건 무죄 판결 다수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변호사를 얼마나 선임하셨나요? 그리고 몇 번을 선임하셨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변호사 사용 설명서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8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입학해서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였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는 2012년도부터 약 1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약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진 로펌입니다. 저를 포함한 30명이 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연구를 하고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진행하셨던 장영석 변호사님은 제 선배 변호사님이십니다. 영상을 진행했던 사회행위와 상속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셨던 훌륭한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많은 사례에서 실력이 형편없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뒤늦게 후회를 하시거나 선임한 후에 변호사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해마루를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말고도, 그리고 저희 회사 말고도 훌륭한 로펌과 변호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훌륭한 변호사가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이미 그 변호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실력이 과연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인지를 찾아보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하지만 실력은 형편없으나 마케팅 비용을 크게 지출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고, 이를 믿고 선임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 실제 유사 사건에서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업무상 소송을 많이 경험을 하거나, 혹은 변호사를 많이 만나본 사람에게 문의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유형에 맞추어 많은 경험을 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나의 변호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를 방문해서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창시절에 성실하고 근면한 공부 습관을 가진 친구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좋은 것처럼 사건 이해도, 전략 제시, 소통 방식, 진실성 등 종합적인 태도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민사, 형사, 기업, 가사소송 등은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변호사와 만나 직접 상담을 하고 그 변호사의 태도를 보는 신중한 면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또한 인생의 반려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을 현재 가장 힘들게 하는 분쟁을 긴 기간 함께하며 조언을 주고받는 분쟁 해결의 반려자입니다. 따라서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그리고 본인이 아는 변호사이든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와 만나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상담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최소 5에서 10분은 사전에 통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훌륭하고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단 5에서 10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통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 어조를 통해서 그 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팅 약속을 잡으셨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미팅 전에 사건 분석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미리 공유를 하거나 상담에 맞추어 미리 정리해서 가져가면 짧은 상담 시간에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줄 수 있고요. 그 변호사가 과연 이 사건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 혹은 해당 유형 사건을 해보았던 변호사를 찾아갔다면 유사사건 경험과 전략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다루어 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와 같은 사무실이 잘 없는데요. 변호사가 아닌 직원과 상담을 하는 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가끔 직원만 상담하고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 경우라면 추후 소통 문제가 생기기도 쉽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과도하게 부추기거나 높은 확률로 승소 보장, 유사사건 무죄 판결 다수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수임료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본 수임료인 소위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 추가 비용, 이는 출장비, 서류 작성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그 해당 비용의 기준과 그리고 지급 시점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 단계만 하는 것인지, 검찰 수사 단계도 하는지, 법원의 공판 과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업무는 해당 심급,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3심이면 3심만 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 협상이나 조정 참여 등 소송 외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변호사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의뢰인이든 변호사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해지 시의 수임료 반환과 정산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을 마친 후 즉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당한 상담료를 지급하신 후에 예상 수임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변호사에게 수임료 제한과 위임 계약서 초안을 반드시 메일로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변호사도 만나보신 후에 각각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위임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시되 가격만 보고 최저가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공산품이 아니라 서비스이고 그것도 장기간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는 결코 가격이 낮을 수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문장처럼 싸고 좋은 법률 서비스는 없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 난이도, 사건이 진행되는 지역, 그리고 변호사 경력에 따라서 개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면서 선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를 감안하여 책정을 합니다. 이 금액은 사건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감형, 불기소 등 성과가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로 하여금 사건을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는 충분히 책정하는 것이 좋지만 과도한 성공보수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중히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민사사건에서는 승소 금액의 3에서 10%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비, 즉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교통비 등 법원 기관에 내는 비용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라는 체계인데요. 이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소송 절차에서 책정되는 체계입니다. 이와는 달리 컨설팅 업무, 소위 자문 업무에서는 실제 변호사가 일한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타임 차지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전체 금액의 상한을 어느 정도 정해두는 것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의뢰인들의 많은 사건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정리해서 잘 전달하고 소통 규칙을 미리 합의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변호사가 업무를 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구두 설명과 회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되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저는 이 방식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카카오톡보다는 이메일 혹은 유선전화를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매우 간편하긴 하나 접근성이 너무 높아 오남용의 우려가 높고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업무적인 관계가 지나치게 사적인 관계로 될 수 있어 변호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줄이고 사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까지 케어해주는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지나친 친분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감정적인 폭언을 하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업무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위임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사건을 변호사가 분석하고 있을 때 다른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감정적인 표출을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에 집중할 수 없다면 당신은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변호사를 업무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결국 의뢰인 명의의 서류이고 최종적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의뢰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법원이나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전 공유를 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하고 사전 공유한 후에는 이에 대한 수정 작업도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 본인이기 때문에 서류를 꼭 꼼꼼하게 검수하셔서 변호사에게 수정 요청도 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메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핵심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변호사를 마케팅에만 의존해서 선임하시면 안 되고 직접 그리고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서 그 변호사의 태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임 후에도 변호사가 내 심리까지 책임져주는 카운셀러가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반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을 의뢰인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